니콘이 이제 F 출시하면서 와마 해가지고 근데 거의 뭐야 뭐예요. 내가 뭔 얘기할라 그랬지? 니콘이 선도를 하죠 이렇게. 야스. 안녕하세요, 이사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계란말이를 해먹으면서 카메라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날이네요. 카메라 브랜드 히스토리. 먼저 계란말이부터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치즈 계란말이입니다. 짜잔,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먼저 한잔 하고 오늘 제가 다뤄볼 카메라 브랜드는 니콘입니다. 니콘도 캐논처럼 일본의 브랜드입니다. 1900년대 초반 일본은 강한 군사력을 위해서 광학 기술의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일본 해군은 거대 군수 기업인 미쓰비시사에 광학 기술 관련 기업을 만들 걸 요청하게 되고 1919년 일본 광학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가 니콘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망원경이랑 잔망경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니폰 고카쿠의 줄임말 니코 이렇게 요게 회사의 로고였어요. 그리고 1930년에 이제 한자를 빼고 영어로 로고를 바꾸고 32년에 자사 사진 렌즈 브랜드 이름을 니코르라고 합니다. 니코르는 지금도 니코르라고 하죠. 그리고 45년 일본의 패전 후에 지금의 니콘이라는 브랜드명을 갖게 되며 46년, 53년에 니콘으로 로고까지 만들어버리고 65년엔 이렇게 그리고 79년에 현재까지 쓰이는 로고를 만들었고 88년과 2003년에도 지금까지 쓰는 로고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니콘의 로고는 이렇게 바뀌어왔어요. 제가 캐논을 말씀드릴 때 니콘이랑 같이 항상 말을 했잖아요. 니콘도 역시 똑같아요. 캐논처럼 니콘도 한국 전쟁 때부터 이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50년이잖아요. 그 전에 48년도에 니콘 최초의 카메라 니콘 1이 발매를 하게 되죠. 렌즈 파인더 RF 카메라였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RF 카메라들은 라이카가 꽉 잡고 있었던 시절이니까 반응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건데 이제 니콘은 니코르라는 렌즈도 만들고 바디도 만드는 회사였으니까 한국 전쟁 때 미국의 사진 작가가 라이카 바디에 이제 니코르 렌즈를 마운트해서 사용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니코르 렌즈의 우수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강한 한국의 추위에 장고장도 별로 없었으니까 니콘 렌즈는 실내 니콘의 시발점이에요. 한국 전쟁이.
그리고 라이카가 이제 RF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를 꽉 잡고 있으니까 니콘 역시 SLR 카메라 연구로 돌아서죠. 그렇게 1959년에 니콘 F가 발매가 되면서 카메라 사업이 이제 드디어 일본 쪽으로 오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니콘이 원래 콘탁스를 좀 따라서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콘탁스의 모조품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니콘 F 이후에는 이제 콘탁스의 모조품이라는 말을 안 하죠. 못했죠, 사람들이. 치즈 넣으니까 근데 확실히 맛있네 이게. 이제 니콘의 카메라와 렌즈를 쓴다는 것 자체가 포토그래퍼의 이제 격이 달라진다는 그런 코드가 생겨날 정도로 니콘 카메라와 니코르 렌즈는 포토그래퍼들의 열망 그 자체였어요, 진짜. 내가 살아본 것처럼 얘기하네. 근데 니콘 F가 세계 최초의 SLR 카메라는 아니었어요. 세계 최초의 SLR 카메라는 펜탁스 제품이에요. 이건 또 제가 펜탁스 말씀드릴 때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왜 SLR 카메라를 사람들이 더 선호했냐면, 이거는 RF 카메라와 SLR 카메라의 장단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가장 큰 거는 렌즈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가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하나가 SLR 카메라는 이제 사진이 찍히는 프레임을 볼 수 있다는 점이 RF 카메라와 가장 다른 점이에요. 펜타프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RF 카메라는 뷰파인더와 사진 찍히는 프레임이 달라서 피사체가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차가 생겨요. 내가 생각했던 건 여기 있어야 돼.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또 올릴게요. RF 카메라에 대해서, 그리고 SLR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아무튼 이렇게 SLR 시장을 선점하면서 FA,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이제 FM2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일본의 영화에서도 나왔었고, 그 연애사진이라는 영화에서도 FM2가 나왔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FM2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검색 한번 해보니까 아직도 한 30만원, 40만원 선 하더라고요, 필름 카메라가. 이렇게 계속 카메라를 내면서 이제 플래그십으로는 F3로 거의 인기가 이제 하늘로 푼 줄 모르고 계속 치솟아요. 이제 그러면서 1980년대의 카메라 회사들의 그 화두는 AF, 그러니까 오토포커스였습니다. 근데 또 이 AF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출시한 거는 미놀타예요. 니콘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족보가 꼬여요, 세계 최초 그걸 얘기할 때. 왜냐면 펜탁스의 미 F라는 제품이 있는데, SLR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또 세계 최초로 AF 시스템을 적용해서 출시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족보가 꼬이냐면, 펜탁스의 미 F는 렌즈 안에다가 이제 AF 시스템을 삽입한 건데, 이게 3570 렌즈 하나에만 탑재를 해서 사실상 이 3570 렌즈가 없으면 AF도 동작하지 않는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족보가 막 갈리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니콘의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했대요, 회고록에서. 그렇게 출시할 거였으면 우린 진작에 출시했다, 우리 니콘은. 하지만 그런 카메라를 시장에 내놓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대요.
어쨌든 니콘은 오토포커스 시스템을 상용화해서 출시를 1983년도에 해요. F3AF라고 발매를 하는데 이것도 렌즈 안에 모터를 삽입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F501은 바디 안에 모터를 삽입해요. 또 플래그십 카메라인 F4에도 오토포커스 기술이 적용이 돼요. 기존 본인들의 니코르 렌즈와 호환이 다 되니까 F5까지 니콘의 인기는 계속되죠.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니콘은 1999년도에 이제 D1을 출시하면서 디지털로 넘어온 거예요. D1을 출시하죠. 근데 또 디지털 카메라도 니콘이 세계 최초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캐논도 아니에요. 코닥이에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는 코닥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 필름 회사. 아무튼 니콘이 이제 1999년도에 D1을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사진계의 카메라 점유율이 거의 40% 50% 가까이 될 정도로 정말 정점을 찍었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의 점유율이라면 제 생각에. 근데 정점을 찍었다는 건, 그러니까 과거를 이야기할 때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턴 내리막길을 탄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니콘의 라이벌, 최대 라이벌이 이제 캐논이잖아요. 캐논이 이 D1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캐논도 이제 디지털을 내놓죠. 플래그십으로, 같은 플래그십으로. 그게 원디입니다. 왕디라고 하죠. 애칭이, 우리나라 애칭으로. 원디를 내놓는데 이게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디가. 기존에 니콘을 쓰던 사람들도 이걸 보고 너무 좋은 거지, 카메라가. 왜냐면 화질 자체가 이제 니콘이랑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캐논은 EF 렌즈, EF 마운트로 바꾸면서 모든 렌즈를 컴퓨터 설계로 리뉴얼했기 때문에 화질이 정말 훨씬 좋았어요. 근데 이제 고민하죠. 원래 기존에 니콘을 썼던 사람들은. 그게 근데 가장 컸던 게 이제 언론사, 카메라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언론사니까 언론사들이 고민을 시작하죠. 여태까지 그럼 사놓은 니콘은 어떡하지? 니콘 렌즈가 지금 이게 몇 갠데 이걸 다 바꿔야 돼, 캐논으로? 좀 기다려보자. 니콘이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다. 한번 기다려보자 이러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니콘이 D2H를 발매해요. 이거 근데 이건 그냥 거의 존망. 왜냐면 캐논 1D보다 늦게 나온 게 캐논 1D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고민을 하죠. 아, 이거 이 정도면은 이제 캐논으로 넘어가야겠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장비를 다시 다 사야 되니까, 아, 이거 좀 오반데 라고 생각할 때쯤 캐논이 이제 기가 막힌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아직 저번 영상 안 보셨으면 저번 영상을 한번 보고 오세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캐논이 삼성전자에 수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막대하게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막대하게 돈
그때 당시에 이제 수중에 돈이 좀 생겼잖아요, 캐논이. 캐논이 삼성한테 돈을 받아서 수중에 돈이 좀 생기니까 이제 각종 언론사들의 니콘 장비를 되사주는 마케팅을 시작해요. 니콘 카메라, 니콘 렌즈 주시면 다시 중고가에 살게요. 그리고 캐논 거 사세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출을 감소시켜 주겠다는 거죠. 언론사들이 고민하고 있던 카메라 렌즈를 다시 새로 구입해야 되는, 바디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 지출을 감소시켜 줄 테니 캐논 거 사라. 이런 마케팅인데 이게 제대로 먹혔어요. 이 마케팅은 성공적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사들인 니콘의 중고 제품들을 시장에다가 헐값에 풀어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니콘의 중고 시세까지 폭락되는 거예요. 이건 일석이조죠. 캐논의 제품도 팔고 니콘의 가격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렇게 니콘은 플래그십, 그러니까 최고급 기종에서 캐논에 말리기 시작하면서 이 D2H의 후속작인 D3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이제 거의 암흑의 어둠의 터널을 걷는 거였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급기랑 보급기에서도 캐논에 비해서 이제 발매 기간이 좀 많이 길어가지고 캐논에게 디지털 카메라 점유율을 내주고 있었고, 또 고급 렌즈, 그러니까 캐논의 L 렌즈는 화질이 정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웨딩 업계, 패션 업계, 이렇게 스튜디오용 카메라는 그냥 캐논이 그냥 거의 독식. 진짜 잘 한번 보세요. 어디 웨딩 이런 거 갔을 때 니콘 쓰는 사람 몇이나 있는지. 요즘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제 친한 동생 한 명도 니콘 쓰더라고요. 웨딩 많이 촬영하는데. 아무튼 근데 니콘이 가만히 있을 니콘이 아니지. 이제 반격을 시작합니다. 니콘은 1D, D2H에서 이제 망하고 2007년에 이제 D3를 발매해요. 출시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D3가 출시되기 전까지 어둠의 길을 걸었다고 니콘이. 왜 이 D3 때문에 니콘이 좀 올라갔냐면 화소수가 낮다는 건 이때 당시 디지털 카메라예요. 고속 연사가 가능하고 또 노이즈도 적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디지털 카메라의 그 찰상 소자들이 사진이 찍혔을 때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받은 만큼 자신 그 카메라 내에 있는 데이터대로 빛을 기록을 해놓는, 기록하면서 저장을 하는 게 디지털 카메라인데, 화소수가 높으면 이 기록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 연사가 몇 장 안 돼요. 근데 D3는 화소수가 낮으니까 고속 연사가 가능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속 연사가 가능하다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2000년대 중반 이때 막 뭐 DSLR 막 하면서 싸이월드 막 우리 이런 거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가장 카메라를 많이 썼을까요? 언론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언론사들의 보도사진용이나 스포츠사진용. 근데 스포츠사진이랑 보도사진의 고속연사는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많은 언론사들이 다시 니콘으로 회귀했어요.
그러면서 니콘이 이제 조금 올라가고, 또 D300, 우리나라 이름으로 D300, 얘가 또 중급기인데, 얘 때문에, 이 D300 중급기 때문에도 니콘이 카메라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려요. 왜냐면 D300은 중급기인데 거의 뭐예요?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중급기인데 거의 플래그십, 그러니까 플래그십이라는 게 고급 기종이라는 거거든요. 고급 기종에 맞먹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캐논의 중급기들을 그냥 다 발라버려요. 그래서 캐논이 할 수 있는 건 본인들의 그 카메라 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없을 정도로 D300이 그냥 다 씹어먹었지 그때. 그러면서 이제 니콘이 또 쿨픽스라는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똑딱이 카메라를 이제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컴팩트 디카, 똑딱이가 컴팩트 디카인데 이 시장도 이제 니콘이 선도를 하죠. 이제 2010년대부터 대중들의 카메라 시장이 점점 미러리스로 바뀌어요. 우리 막 싸이월드 하고 이럴 때 DSLR 들고 사진 찍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중반이었고 2000년대 후반, 2010년, 11년, 12년 뭐 이때는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기 시작하죠. 2011년에 이제 니콘도 니콘 원 라인을 출시합니다. 되게 야심차게 출시해요. 뒤로 빼야지. 너 안 보면 안 돼. 근데 봐요, 니콘은 주 사업 분야가 SLR, DSLR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미러리스라고 이걸 내는데 이게 DSLR보다 좋으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좋아봐, 누가 DSLR을 사? 다 미러리스 사지. 그래서 이제 성능에 제한을 두고 이 니콘 1, J 이런 라인들, 이런 제품들을 이제 막 선보여요. 근데 이게 결국 니콘의 발목을 잡아요. 다른 브랜드들 보면 올림푸스, 파나소닉, 소니, 얘네들은 그냥 DSLR 라인이 없으니까 그냥 미러리스에 올인. 근데 사실 올인하면은 얘네를 어떻게 올인하는 애들을,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몇 년도였더라? 2011년에 니콘이 원 라인이 나오고 언제였더라? 2016년? 아니야, 이거 정확히 해야 돼. 잠시만요. 2017년에 니콘의 원 라인이 이제 단종돼요. 그냥 아씨, 또 다 먹었어. 야스, 그 원 라인이 단종이 돼요. 예? 단종됐다고. 안 나와 이제 원 라인은. 그리고 이제 지금은 Z,
니콘이 이제 Z로 해가지고 미러리스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 갖고 싶더라. 그거 되게 좋아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거 끝까지 다 하고 취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게 마지막 잔이니까 짠. 마지막 잔. 1분. 안녕히 계세요.